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한번 볼 텐데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뭐 대략 아직 뭐 상승 구간으로 돈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찍어 눌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의 위치가 2470포인트, 2500 이하입니다.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쵸? 똑같이 뭐 2000포인트 초반, 중반 요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매년 그 코스피의 기업들, 뭐 시장의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가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영향은 주지 않지만 바닥을 잡는 것에 대한 영향은 주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시장이 찍어 눌러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인 26만 원을 기점으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저기에 와 있습니다. 자, 급락을 했고 신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 물량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자, 보세요. 일단 신용이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한 건 23년 3월과 4월 달 정도입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신용은 지속적으로 줄어왔고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신용의 하락 속도는 훨씬 더 커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신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신용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도 같이 급락을 했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자, 이 화면을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주가가 올라갈 때요. 신용이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줄지 않고 내려갈 때 시종이 준다는 건 무조건 하락하면서 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지금도 이미 줄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대략 한 11월과 12월 달에 뭐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 신용이 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죠. 애초에 신용에 대한 그렇죠? 주가 변동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커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지 공매도에 좀 그런 영향이 조금 있고 신규 공매도가 막혀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루트를 통해서 이 공매도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건 보이고 있죠. 그쵸? 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누적 공매도량이 신규 공매도가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게 한 달, 두 달씩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20만 주, 30만 주 이런 식으로 느는데 이러면 기본 가지고 있었던 물량의 15%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근데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확인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쵸? 확인하는 건 어떤 실적에 대해서 확인하자 그런 게 아니라요. 가격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 가격을 확인하자는 건 주식시장의 이 상승하는 원리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리는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하락하는데 2월 7일 날 실적이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 2월 7일 날 예정되어 있는 실적에서 주가가 먼저 하락했다는 건 이것조차도 선반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격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내가 저가를 잡으려는 생각을 버리자. 그리고 위쪽에서는 내가 고가를 잡으려는 생각을 버리자. 요 내용입니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는 확인하고 매수한다. 언제? 상승할 때. 기준 신고가. 그쵸?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기준해서 에코프로 BM을 50%만큼의 평가치를 잡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시키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그 보유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건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확인한 그 이후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고 움직이는 게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정말 단기간 수익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가능하게 되는지 그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을 일기처럼 올려둡니다. 뭐 장중에도 올려두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장중에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좀 바쁘면 전체를 다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장 시작 전에는 제가 애초에 그 전날 다 추려 놓은 종목을 토대로
계속해서 올려놓고 무조건 시가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쵸. 소통방에서는 제가 직접 매매하는 내용을 토대로 그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단기간에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될지 그쵸. 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오늘은 제가 지금 그 반도체 쪽의 공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쵸. 단기간에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신규 종목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오늘 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1월 24일 그쵸. 제너셈 시장가 매수 8시 52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다는 내용이고 자,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됐는지 한번 상황을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 내역을 차트에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너셈 그쵸. 정확하게 시가 공략된 부분이 나오죠. 여기 15,230원 여기 매수 평균가가 15,230원으로 나와 있고 거래일이 1월 24일 오늘입니다. 그죠? 1월 24일 제가 주문 넣을 때 같이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수익이 한 3% 정도 시장이 오늘 썩 그렇게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내용을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론텍 태성, 어버브 반도체, 픽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도 보면 제가 단타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거의 99%의 종목을 그쵸?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99%의 종목은 모두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기준하는 스윙의 기간은 2주예요. 2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 3일 동안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 자, 내용 보시면 자, 매수 지금 보았건 오늘 하락하죠. 그쵸?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저는 매도하고 빠집니다. 1% 하락하면 버팁시다. 이런 거 안 해요. 왜?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스크는 없다. 그쵸?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태성. 자, 내용 보시면 오늘 2.5%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어저께 시가 공략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죠. 4,660원. 그쵸? 어제 시가입니다. 시가.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나간 내용이고 여기 매수 평균가가 4,660원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수익 구간이 어저께는 일단 12%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2% 떨어지기 때문에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지만 오늘 하락해서 마감이 되죠. 그럼 그냥 정리합니다. 그쵸?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지 내려오는데 더 갈 겁니다. 이런 추측성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 추측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어보브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보합권이죠. 그쵸? 정확하게 시가 공략된 내용이 있고 그쵸? 자, 여기 정확하게 체크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B라고 찍혀 있으면 매수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내용 보시면요. 여기 시가 18,000원 그리고 매수 평균가 18,000원 그리고 시가에 제가 매매한 내역을 올려놨다. 그쵸?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어저께 10% 마감이 됐고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안 빠집니다.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보고 우리가 타고 가는 것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선 이것 말고는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쵸? 그 밑에 픽셀 플러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어저께 충분한 수익 구간에 나왔고요. 그쵸? 어저께 3% 출발해서 5%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1%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아직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시가 매수 딱 체결됐고 장 시작 전에 그쵸? 제가 매매한 내역을 올려놨다. 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신고가 말고 내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쵸? 한두 번 수익 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내가 정말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을 하고 있거나 상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그쵸? 배우세요.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채널 성장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서 돈 안 받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 매매하고 있는 그쵸? 단기간에 10%도 나고 15% 20%도 나고 그쵸? 자, 실제 이런 매매가 진행됩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쵸? 그 중에는 0.5%씩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자, 내용 보세요. 6.7% 수익 마감해서 나온 게 최근이고요.
마지막 매수한 요 물량은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 오늘 하락하면 매도하겠죠. 그럼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팔고 나온다. 그쵸? 어저께 몇 프로 올랐나요? 13%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쵸?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건 가격 말고는 없다.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우리가 아무리 잘 계산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요, 확신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돈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가격에 대한 가격 조건을 무조건 봐야 된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돈 안 받아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만큼, 그쵸? 신고가가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뭐 10%도 수익 나고 20%도 수익 나고 이런 종목 모두는요,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이 종목들을 내가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요,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보합권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자. 그쵸? 많이 하락했지만 실적이 나오면 뭐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자. 이미 주가는 적자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가 적자로 잡혀 있잖아요.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 이미 저가는 확보가 됐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절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우선이고요.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비행과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을 만들어 놓자. 자, 그 내용을요, 여기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은요, 단기 보유 전략,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2주 동안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그쵸, 이 구간의 손실을 안 봐야 되잖아요. 그쵸? 손실을 안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깁니다.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고, 이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 자, BM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신고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제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얼마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연계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